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59번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59번에 화재 발생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죠.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자, 첫째는 우리 열이 있겠죠. 자, 또 우리 가연, 연료. 자, 그리고 공기, 즉 산소가 있네요. 자, 아닌 것은 바람은 화재 발생의 3요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경비원의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민간 경비원은 가장 기본 초동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기에 진압 내지는 초기에 여러 가지 대처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특별한 대상, 즉 장애인 노약자 등에서 보호 및 응급 조치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도 해야 되겠죠. 자, 또 외부 지휘기관의 지휘 감독. 자, 이건 4번은 틀렸죠.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 경비원이 외부 지원기관의 지휘 감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 소방의 기본적인 업무를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지휘 감독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1번은 호송 경비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호송 경비 방식은 하고 물어보죠. 자, 운송업자 A입니다. 자, 운송업자가 고가 미술품을 자신의 트럭에 적재해서 운송하고 또 이 차량의 경비입니다. 이 차량의 경비는 일반적 무장 경비 차량 및 경비원을 통해서 경비하였다. 다시 말하면 운송하고 아울러서 경비를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호송 방식을 분리 호송 방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하고 경비를 분리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같이 하게 되면 통합 호송 방식이고요. 자, 이 경우는 분리 호송 방식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61번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비상사태 유형에 따라서 경비원의 대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자, 지진이죠. 자, 지진이 발생하면 치안 공백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 행위를 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가스 폭발이죠. 자, 가스 폭발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한다. 이건 여러분 잘못됐죠.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자, 우려가 있으면 신고하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물건 장비를 우선적으로 고지대에 이동한다. 이건 좀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지문이고요. 자, 3번 홍수는 폭우가 예보되면 우선적으로 침수 가능한 지역이죠. 자, 그래서 배수시설 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건물 붕괴입니다. 자,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 민간 경비원의 기본적 역할로 보시면 되겠다. 자, 62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원에 대한 화재 교육의 내용이죠. 자, 화재 교육의 내용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비원에 대한 화재 교육의 내용은요.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경보 시스템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교육이다. 자, 1번 여러분 잘못된 게 일반적 화재 경보 시스템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은 하지만 설치 작동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서적 안정 유지에 관한 교육 들어갑니다. 또 경보 체계 대응에 관한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화재 발생 시의 본인 역할에 대한 사전 분담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화재 발생 경비원들에 대한 화재 교육의 내용 중에는 화재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들어가지만 그 설치 작동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63번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64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노사 붕괴 발생 시에 일반적인 경비 요령이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노사 붕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1번입니다. 자,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규율을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죠. 열쇠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잠금 장치로 교체를 합니다. 또 3번 평화적인 시위라면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도 맞고요. 또 일상적 순찰 또는 정기적인 확인 점검은 필요가 없다. 네, 틀렸죠. 일반적으로 우리 순찰 활동을 통해서 역시 정기적인 확인 점검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설 등에 관련돼 가지고도요. 만약에 시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도 제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제거하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인 확인 점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죠. 자,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6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5번은 자, 우리 시설경비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늘 염두에 될 원칙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서술하고 나옵니다. 자, 시설물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지요. 자, 1번. 자, 가능한 한 경비원의 경비 경계구역과 건물의 출입구 수는 줄인 게 좋다. 그죠? 그래서 경비 경계구역이나 건물의 출입구 수입니다. 자, 출입구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일반적으로 경비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것이 좋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 안전 조명 설치입니다. 자, 우리 안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경비계획 수립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비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2번도 맞았네요. 자,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직원의 출입구죠. 자, 우리 경비 계획상 주차장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맞았고요. 자, 4번은 자, 건물의 경비계획 수립 시에는 항상 상업성하고 도심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4번이 잘못된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상업성이나 우리 내지는 도심성 자,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 일반적인 경비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상업성을 고려한다. 또 도심성을 고려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우리 비상계획서죠. 자, 우리 비상계획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비상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명령 지부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자, 또 예부기관하고 통신수단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외부기관하고 통신수단도 마련하고 또 대중 내지는 언론에 대한 정보도 차단이 아니고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비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이 돼야 되지 차단된다고 하면 잘못된 지문이 되겠죠. 또 비상시 사용될 장비 시설의 위치 지정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포함될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6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법이죠. 자, 우리 위험의 대응 방법에 관련돼 가지고 옳게 연결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입니다. 자, 물리적 절차적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또는 최소화시킨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위험의 감소입니다. 위험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 손실이 발생한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자, 우리 범죄 및 손실이 발생한 그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종의 우리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의 회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 기회 이것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전 차단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바로 위험의 회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위험의 감소고요. 자, 니은은 위험의 회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9번은 우리 홈 시큐리티의 기능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홈 시큐리티의 기능에 관련돼 가지고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1번입니다. 자, 홈 시큐리티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서도 아주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지요. 고령화 시대에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1번은 맞았고요. 자, 2번은 홈 시큐리티는 주로 기계경비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기계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류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인력경비라기보다도 일반적인 기계경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 홈 시큐리티다. 또 3번에 홈 시큐리티 발전은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홈 시큐리티가 우리가 도난이나 내지는 일단 어떤 절도 행위를 막고자 하는 거기서 출발하여 가지고 오늘날은 의료 문제라든가요. 또 우리 뭐 독거인이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 독거사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을 막고자 할 수 있는 또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4번은 비상경보가 전화 해선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보량의 한계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잘못된 게 홈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전화 회선을 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보량의 한계가 없다. 그건 잘못된 지문이죠. 한계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7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우리 화재 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화재 분류에 관련돼 가지고 표시 색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소화기 색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순서가 이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 황, 자, 청, 무, 황입니다. 그래서 백황, 청, 무, 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급, B급, C급, D급, E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A급은 일반 화재를 말하죠. B급은 유료화재,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E급은 가스잖아요. 그래서 백황, 청, 무, 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옳게 연결된 거죠. 자, 유료화재 B급이죠. 황색 맞았네요. 자, 가스화재는 E급이잖아요. E급이면 일반적으로 황색이 되겠죠. 황색. 자, 전기화재는 C급이잖아요. C급은 청색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속화재는 D급입니다. D급은 무색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하시면 되겠고, 자, 백황청 무황 그렇게 색깔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0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71번입니다. 자, 71번은 자, 모든 종류의 금속 장치를 보한다 말 나오죠. 자, 개발된 경보 장치입니다. 자, 계속적인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 경우에 경보가 울리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전류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 경보가 울리는 것을 자, 콘덴서식 경보 장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식 경보 장치는 일반적으로 우리 금속 장치 보호라는 그 특징 하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금고 등에서 보통 활용된다고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금고나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금속 장치에 외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되는 것이 콘덴서식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전자식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레이저를 핵심 단어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가지고 외부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광전자식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일반적 자력선식이 나오죠. 자, 이 자력선식이라는 것은 자,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 건물의 지붕이나 천장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 지붕이나 천장 자, 이런 데서 보통 활용되는 게 자력선식 센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기계식 센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과 문 사이에 일반적 그 접지극의 전류를 흐른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 문 사이에 접지극 자, 이 표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 사이에 접지극을 이용해 가지고 자, 만약에 이 전류가 자, 문이 열리면 차단되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전자
기계식. 그래서 각 특징 단어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장치 또는 일반적인 금고 등 이런 데 보통 활용되는 경보 장치를 물어보면 컨덴서식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71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혼잡경비 대상을 물어봤죠. 혼잡경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다중에, 즉 군중에 모여서 밀집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질서 유지가 필요한 그러한 경비, 또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혼잡경비로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종 스포츠 경비라든가 또 내지는 일반적인 콘서트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공연 등등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혼잡 경비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종 스포츠 경비가 나오죠. 혼잡 경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반 현금 운송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로 수송 경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호송에 관련된 내용, 현금 운송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경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호 경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잡 경비는 각종 스포츠 경비 1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7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3번은 화재 경보 시스템이죠. 자, 화재 경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죠. 자, 일반적으로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일명 감지기하고 표시기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보 시스템은 감지기하고 표시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화재 발생하는 시스템은 감지기다. 이런 감지기는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화재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지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은 2번이 잘못됐고요. 자, 표시기는 우리 화재 발생 장소나 시각, 규모를 표시해 놓아 있죠. 그래서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식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표시기는 그러한 장소, 시각, 규모 등을 표시해주는 그런 것을 표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따라서 감지기하고 표시기는 중앙선 우리 통제센터에서 확인을 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일반 중앙통제센터가 있죠. 그래서 일반 감지기하고 표시기에 관한 부분이 중앙통제센터에 의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13번은 2번이 간접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자, 74번은 우리 보안 잠금 장치 중 우리 가정집 내부죠. 자,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넣으면 외부의 문이 열린다.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패드록 방식 중에서도 전기식이지요. 전기식 잠금 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식은 우리 가정집에서 안쪽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외부의 문이 열지독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전자자판은 보통 안 나와 있고요. 이제 기억식은 여러분 일정 시간에만 문이 열지독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문이 개폐되는 것이 기억식입니다. 주로 은행 금고라든가 우리 박물관 등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은행 금고라든가 내지는 박물관 이게 나오면 우리 기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일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을 개폐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 전체 문이 개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체식 잠금장치고, 일체식은 주로 이제 교도소 같은데 그런 데서 활용되는 것이 일체식이다. 그러니까 전기식 잠금장치는 주로 이제 우리 가정집 등에서 활용되는 것이 전기식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14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자, 75번은 우리 폭발물 탐지 활동에 관한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폭발물을 탐지, 찾아낸 활동에 관련된 문제로서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자, 경비원은 경찰관, 소방관에 비해서 관할 지역에 익숙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탐지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비원도 아무래도 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일반 탐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자, 폭발물 탐지 활동 중에서는 자, 특이한 소리에 유의를 해야 된다. 맞고요. 또 3번입니다. 자, 밀폐된 공간을 조사할 경우죠. 2등분 조사 들어가죠. 자, 2등분 조사를 하는 것은 허리에서 눈, 또 눈에서 천장이죠. 눈의 천장으로 2등분 한다. 허리에서 눈, 또 눈에서 천장 이렇게 해서 밀폐된 공간 조사할 때는 2등분 조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여러분 잘못된 게요. 자, 폭발물 탐지할 때 항상 물어보는 대표 지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발물 탐지할 때는 여러분 항상 외부에서 내부, 다시 말하면 주변부에서 중심부 이렇게 탐지를 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심부를 우선적 조사한 이후에 주변부로 이동한다. 이건 잘못된 표현들이죠. 자,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탐지할 때는 주변부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심부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내부, 밖에서 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탐지 활동의 가장 기본 요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6번은 우리 주거시설 경비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주거시설 경비에서 잘못된 지문을 고르는 이야기고요. 자, 1번. 자, 최근에는 방범, 구급, 안전, 화재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방범기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주거시설 경비는 점차적으로 기계에서 인력 경비로 변하고 있다. 자, 여러분 2번이 잘못된 게 우리 홈시크릿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 변화 순서는 인력에서 기계 경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인력 경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변화 추세가 인력 경비에서 기계 경비 체계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번은 잘못됐고요. 또 주거 침입의 예방 대책입니다. 자, 건축 초기부터 설계가 돼야 된다. 그것도 맞고요. 자, 또 한 가지 타운 경비입니다. 일반 단독이나 개별 빌딩 단위가 아닌 대규모 우리 지역 단위 방법 활동을 말하죠. 타운, 우리 보통 마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타운시계에서 마찬가지로 일반적 지역 단위의 방법 활동을 타운 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76번은 2번이 잘못된 지문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7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점들 우리 화재의 단계하고 감지기를 물어봤죠. 자, 우리 화재 단계는 4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 걸린 단계, 불꽃 단계, 열 단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육안으로서 연기, 불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로서 초기 단계는 이온 감지기가 활용되고 있죠. 오케이, 1번이 맞았네요. 2번은 걸린 단계입니다. 걸린 단계는 연기는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가 걸린 단계고 일반적 걸린 단계는 적외선이 아니고 우리 광전자 감지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걸린 단계는 광전자 감지기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불꽃 단계입니다. 불꽃 발화 단계라고 해서 실제 우리 연기 불꽃 다 보이는 단계, 불꽃이 발화된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 불꽃 발화 단계는 열 감지기가 아니고 우리 적외선 감지기죠. 적외선 감지기가 활용된다. 열 단계는 여러분 마지막이죠. 우리 고온의 열이 감지되는 것이고 일반적 열 단계는 열 감지기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지기 옳게 연결된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로 갑니다. 자, 78번은 의료시설 경비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문제에서 부적당한 것,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일반 건물에 비교해 볼 때 병원은 화재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화재 발생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자, 지속적 수용될 환자 방문객 직원들 출입에 따른 관리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병원의 경비는 특별시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 경비할 때는 끊임없이 환자도 찾아오고 또 우리 병문안, 즉 방문객도 찾아오고 또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특별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 맞고요. 또 3번이죠. 안전책임자 및 병원 관계자 협의에 따라서 건물 출입구 배치나 출입 제한구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책임자하고 병원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출입구 배치라 문제 또는 출입 제한구역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 잘못된 지문이요.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은 일반인의 접근 통제적으로 분리한다. 틀렸죠? 응급실 놈들 마다 응급 환자가 바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 통제를 해버리면 아니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응급실의 가장 특징이 보통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개방이 돼야 됩니다. 24시간. 또 응급실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 일반인의 통제가 없는 접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접근 통제가 없어야 됩니다. 응급실은 일반인 상당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응급실의 또 하나 특징은 생명의 긴박성 향상 이루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접근 통제 지역으로 분리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지문이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9번은 숙박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는 하고 나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골라라. 자, 숙박시설 경비엔 여러 가지 경비 시스템이 따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건물의 기물파손 같은 점검도 필요하고 또 우리 불법침해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고 또 화재 점검도 필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 시설 내 외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숙박시설 경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설 내부나 외부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그걸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8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단순한 접촉의 유무를 탐지해 가지고 일반적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문틀 또는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한다. 그 경보 센서. 자, 우리는 문하고 문틀 사이에 접지극을 우리 설치한다. 자, 그게 나오면 전자기계식 하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전자기계식 이거입니다. 자, 광전자 나오면 레이저 나온다겠죠?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를 발사해 가지고 일종의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자력선식은 여러분 항상 지붕, 천장, 담벼락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압력 반응시장에서 우리가 압력 밟으면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압력 반응식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압력 반응식은 우리 출입문 앞이라든가 출입문 앞 또는 카페트 밑 뭐 이런 데다 보통 설치해 가지고 일종의 압력을 가게 되면 반응하는 그 센서를 압력 반응식. 문과 문 사이 접지극이 나오면 전자기계식 센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81번입니다. 자, 판매시설 지역의 경비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판매시설은 기물파손 절도 등 판매시설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경비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여러 비정상적 상황이 판매시설 지역 경비에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란 이야기예요. 자, 맞고요. 자, 강도가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원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절도 소매팅 대원죄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자, 3번 여러분 틀린 게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 판매 시대에서 범죄에 가장 크게 발생되는 것이 절도죠. 그래서 보통 가장 큰 비중이 절도, 또 소매치기, 들치기 뭐 이런 것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4번은 중소도시 상점과 일반 주택지구역에 상점들보다도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일반적으로 대물범죄 비중이 좀 높은 경향이다.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매 치격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훨씬 비중이 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맞았네요. 81번에 잘못된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81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